네, 안녕하세요. UX를 고민하는 개발자 대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소프트 웹파트 36기 김정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조금 라이트한 주제로 해가지고 다들 개발을 하시다가 한 번쯤 고민해봤을 만한 내용을 약간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선 왜 UX일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UI와 UX에 대해서 먼저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단어이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의미로 사용자에게 보이는 모습을 의미하고요.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 의미로 사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느끼게 되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보면 UI랑 UX의 예시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좀 예쁘긴 하지만 위험하고 끝까지 사용할 수 없겠죠. 하지만 UX를 고려한 오른쪽과 같은 디자인은 케첩병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제품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제품은 UX를 고려한 제품입니다. 참고로 UX가 UI보다 더 큰 범위라서 UI는 UX 범주 안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발을 하게 되면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좋은 코드가 좋은 서비스일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고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회사에서는 UX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기능은 완벽해도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으면 사용자 이탈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코드 퀄리티보다는 UX를 신경 쓴 서비스가 비즈니스 목표에 아무래도 더 잘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채용 공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UX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대 조건에 UX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UX 엔지니어라는 직군도 해외에서 먼저 생겨나가지고 현재 토스에서도 따로 프론트엔드 UX 엔지니어라는 직군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UI, UX에 있는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존 야블로스키의 UX, UI 10가지 심리의 법칙이란 도서에서 몇 가지 내용을 발췌를 했고요. 그중 네 가지인 제이콥의 법칙, 도어티 인계, 폰 레스토프 효과, 포스텔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이콥의 법칙인데요. 사용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이트에서 보내고 사용자들은 당신의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와 동일하게 작동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갖고 있는데요. 다른 서비스와 유사하게 구성하여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서비스인데요. 보시면 약간 밑에 푸터라든지 장바구니, 검색, 탭 이런 게 되게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 사용자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UX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어지 인계입니다. 사용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집중하기 위해서는 대기 시간이 0.4초 이내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0.4초가 넘어간다면 스켈레톤 UI나 로딩 애니메이션 등의 적용을 통해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응답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로는 응답이 너무 빨라지면 사용자가 변화를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서비스 신뢰도를 위해서 로딩 UI를 통해 응답 시간을 늘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서비스 신뢰도에 관련한 문제는 예를 들면 보안 점검을 할 때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응답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폰 레스토프 효과인데요. 폰 레스토프 효과는 비슷한 항목들 중 중요하거나 사용자의 주의를 끌고 싶은 요소가 있다면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사용자의 집중을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사용자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보이는 UI처럼 색상과 도형을 사용해서 컴포넌트 중에서 특수한 요소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포스텔의 법칙인데요. 사용자의 다양한 접근을 수용하고 서비스 내부에서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방식입니다. 유연성과 확장성, 융통성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와 서비스 간 소통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거죠. 예시로는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양한 화면 크기에 따른 컨텐츠 레이아웃 조정이 되는 반응형을 적용하고 사용자가 다양한 형식으로 값을 입력하더라도 서비스 내부에서 필요한 텍스트로 변환하고 합니다. 또 사용자가 의도한 방식과 다르게 이용하더라도 바로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닌 에러 텍스트를 통해 문제를 확인한 후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텍스트 입력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사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개발자는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그리고 또 이런 심리학적 요소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게 좋은 UX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자의 업무가 늘어나도 사용자 대신 서비스에서 처리하기입니다. 예시를 몇 개 적어봤는데요.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사용자가 숫자만 입력해도 되는지, 중간에 하이픈을 입력해도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냥 숫자만 입력하고, 예를 들면 010까지 입력하고, 3을 작성하게 되면 010이랑 3 사이에 자동으로 하이픈을 뷰에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부담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어떤 형식으로 입력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보통 캘린더가 나타나는 데이트 인풋을 사용해서 날짜 입력 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또 비밀번호 입력할 때 내가 입력하고 있는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비밀번호 보기 버튼을 별도로 추가해서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드백이 돌아오는 것은 사용자 경험에 매우 중요한데요. 사용자가 요청을 보낸 후 상태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청을 넣었는데 이게 요청이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보낸 요청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면 사용자는 의문을 갖겠죠. 그렇게 되면 뭐 중복 요청을 넣을 수도 있고 이 서비스 제대로 동작하는 거 맞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한 에러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입력값에 밸리데이션이 걸려가지고 요청이 처리가 안 됐는데 그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만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밀번호에 그 특수 기호가 들어가지 않아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면 사용자는 구체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성능 최적화인데요. 서비스의 성능이 저하될수록 사용자의 경험이 저하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예시로 이미지 로딩 및 포맷 최적화, 리번스와 스로틀링, 캐싱 기능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미지 로딩 및 포맷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웹사이트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선 레이지 로딩을 통해 사용자가 보일 때부터 이미지를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리소스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나타난 이미지에 맞는 불필요한 리소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에서 더 좋은 사용자가 더 좋은 경험을 얻게 됩니다. 또 최적화된 이미지 포맷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스터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 손실 이미지와 무손실 이미지 등 다양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에 맞는 이미지 포맷을 비교해보고 상황에 적합한 이미지 포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디바우스와 스로틀링인데요. 디바우스는 동일한 이벤트가 여러 번 발생하면 가장 마지막 이벤트만 실행을 하는 형식이고 스로틀링은 일정 주기 동안에 동일한 이벤트를 한 번만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중복 요청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 낭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싱인데요.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했다가 동일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재요청하지 않고 캐시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비용이 감소하고 응답 속도가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넥스트레이스 캐싱 기능이라든지 센스 쿼리 등을 사용을 하면 저희가 캐싱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게 매우 중요한 UX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요. 이중 키보드 내비게이션과 스크린 리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키보드 내비게이션은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고려해서 키보드로만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건데요. 우선 키보드로 요소 간 이동 시 포커스를 통해서 명확하게 사용자가 어느 요소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처리를 하고요. 테이블 인덱스를 통해서 탭 버튼을 사용할 경우 이동할 순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라벨의 풀 속성을 활용해서 인풋과 연결하면 스크린 리더가 라벨을 읽어주기 때문에 키보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유도가 됩니다. 이건 스크린 리더인데요. 스크린 리더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선 사이트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용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단순 텍스트가 아닌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의미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아리아 히든이라든지 아리아 라벨 바이 요 이미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알트나 롤 등 속성을 통해서 스크린 리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점인데요. 저는 의문을 가지면서 개발을 하는 편입니다. P가에 나와 있는 모습만 보고 설계는 모습이 완벽하고 UI, UX는 개발자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발을 하면서 개발자가 보이게 되는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을 하면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